유튜브 형도 아프리카 형도 어서 오시고요. 어제도 뭐 서브 프라승이랑 니스 언더 BK 실축 다행이었고, 갈라타사라이 오바까지 해가지고 서브 잘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이득을 봐서 흐름 뭐 나쁘지 않고, 어쨌든 유로파가 쉽지 않아요. 어제 맹구 부러지는 거 봐. 진짜 토악질 나오긴 해. 전체적으로 뭔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볼 때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제보다. 이게 조금 고배당 찍으시는 분들이 오늘 찍기 좋은 날인 것 같아서 무도 좀 많이 보이고, 솔직히 무나 뭐 햄무 이런 경기가 좀 많이 보이긴 해. 저도 전체적으로 배당을 굉장히 늦게 줬어요, 평소보다. 서브가 30배입니다. 서브가 30배고 메인도 10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금액 조절하실 분들은 뭐 충분히 하시고, 왜냐면 어려워 보이니까 이럴 땐 좀 과감하게 틱틱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오히려 너무 좋은 경기 고르려다가 지려밟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또 드렸으니까 금액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또 뭐 과감하게 찔러 볼 수도 있고, 도파민 뿜뿜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네르바체 대 이제 위니오. 여기 벨기에고 여기 튀르키예 팀입니다. 터키. 이 경기 일단은 뭐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가 올 시즌에 애초에 갈라타사라이랑 어제 분석해 드렸다시피 리그 경쟁이 굉장히 빡센데 주말 경기에 패배를 했어요. 거기에 또 원론들이 이제 무리뉴 감독을 벌써부터 흔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뭐 그 경기 후 인터뷰 불참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기사도 나오고, 무리뉴 감독은 난 7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니들이 늦게 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조금 어쨌든 간에 라이벌전 또 대패 3대1로 홈에서 졌기 때문에 좀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고, 위뇽 같은 경우 벨기에 리그에서 꽤나 강팀인데 올 시즌에는 많이 처져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또 무득점을 보여주면서, 이 감독이 U18 꼬맹이들 가르치던 감독이 이제 위뇽에 부임을 한 거거든요. 왜 요즘 유럽에 30대 감독들이 되게 잘하는 감독들 많잖아. 약간 그런 맨키로다가 전술이 뭐 인상적이어서 선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벨기에 리그 뭐 밥 먹듯이 1위 2위 하던 팀이 지금 대경기 연속 무득점에 여기까지 쳐져 있는 부분이다. 페네르바체 원정에서도 역시 당연히 리그에서도 지금 이꼬라진데 터키 원정 쉽지 않죠. 거기에 오늘 주포도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원정에서 위니용의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페네르바체도 오늘 뭐 당연히 뭐 이 유럽 대항전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또 부분, 무리뉴 감독이 또 이런 유로파 잘하니까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리그에서 당연히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 경기 라이벌전 또 졌고, 주말 리그에 대한 부분들 한 부분에 있어서 무리뉴틱한 승리 봅니다. 페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저득점 사이드로 1대0 2대0 약간 무리뉴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승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말메 대 레인저스. 이 경기는 뭐 여기 적어드려야지. 말메가 이제 스웨덴, 레인저스가 스코틀랜드. 일단 말메 리그 1위죠. 지금 리그 1위고 16승 5무 3패 57득 19씩. 2위랑 승점 차이가 8점 차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레인저스는 지금 뭐 스코틀랜드 저기 셀틱하고 해가지고 초강호긴 합니다만 3승 1무 1패로 지금 3위입니다. 3위. 3위에다가 뭐 부득 4실. 최근에 또 셀틱한테 패배를 했죠, 아쉽게. 이 경기는 레인저스가 말메 상대로 최근에 이긴 적이 없기는 해요. 근데 말메도 작년에도 그렇고 이 유럽 대항전에서 진짜 그냥 빌빌거리다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뭐 그 3차 예선, 본선 예선 들어가기 전에 그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예선 그 단계에서만큼 뭐 나쁘진 않아서 계속해서 진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본선 예선에서는 계속 찌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홈발에 조금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상대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메 상대로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 또 레인저스도 리그에서 뭐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냥 무햄무 보겠습니다. 무햄무. 상대 전적적으로 가면은 뭐 무 아니면 햄무 사이즈인 거고, 말메도 유럽 당전에서 고전하는 부분들 이기질 못해요. 거의 전패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무햄무 찍고 치우자, 그런 느낌으로 보고요. 세 번째,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 요거는 이제 라리가 리그입니다. 리그로 넘어와서 요게 일단은 이 경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비아레알 쪽에 제라드 모레노랑 예레미 피노 최전방가 뭐 모레노는 물론 측면도 가능합니다. 그 측면 자원이 피노가 지금 빠져 있는 누수가 있는 비아레알의 지금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아유세 페레즈가 올 시즌 뭐 약이라도 좀 빨았는지 극장골을 계속 넣어주면서 진짜 극장골 몇 번째야 올 시즌 비아레알. 극장승만 한 3번은 한 것 같은데, 그죠? 한 3번 했네. 올 시즌 3승이 다 극장승이네. 마요르카전 극장골 이때 승무로 갔는데 한폴락이었고 극장골 넣어가지고 비아가. 셀타비고전도 이때 셀타프렌이었는데 시불에 극장골 들어가서 부러졌고. 뭐야 나랑 사대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세비야전도 어쨌든 극장골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거둔 3승이 전부 다 극장승이다. 올 시즌 전망이 비아레알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행운의 여신이 계속해서 좀 따라주면서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고, 저 에스파뇰 같은 경우 누수가 딱히 없어요. 지금 당장 일정도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에서 펼쳐지는 부분에서 비아레알의 이런 누수,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전에 결국 수비적인 약점이 뽀록이 났고 올 시즌에 뭐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 근데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비에서의 좀 우려점을 봤을 때 에스파뇰 홈에서 좀 강하게 들어갈 만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에스파뇰도 올 시즌에는 그래도 홈에서 2승 1패로 아직까지 뭐 성적이 나쁘지 않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뭐 잘하진 않는데 점유율 내주면서 역습 위주로 좀 가는 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벼볼 만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스파뇰 굳이 보면 프랜스 어느 번은 5반인데 어쨌든 비아레알이 주포 빠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오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배당이 뭐 1.67 정도 되니까 어쨌든 요런 사이즈로 봅니다. 비아를 가고 싶으면 오바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수비적인 약점들 아니 뭐 프렌치 입고 찌우던가 서브나 고배당으로 그런 느낌 보고, 이제 라스팔마스 대 이제 베티스 경기는 일단 라스팔마스 쪽에 누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양 팀 다 누수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 자원들이 다 빠져요. 다 주전, 올 시즌 주전으로 분류된 수비 쪽 자원, 뭐 중앙에 뭐 마르몰, 뭐 메케나 빠져 있고, 측면 쪽에 이제 마빈바 또 빠져. 이게 아마 한국 게임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으면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수아레즈도 수비 쪽에 센터백 쪽에 불투명 해가지고 올 시즌 주전으로 좀 뛰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수아레즈까지 빠진다면은 센터백은 완전히 구멍이 나는 겁니다. 없어요. 3명이니까 얘는 측면이고. 그래서 측면 같은 경우 이제 레버쿠젠에 있었던 뭐 신카빈이 레버쿠젠에 있던 건 맞나? 어쨌든 제나 뭐 무니오즈 뭐 이런 자원들이 설 수 있는데 중앙 수비가 지금 좀 유스 애들 올려 써야 될 것 같아. 뭐 당 얘까지 빠져버리면은 얘가 나와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라스팔마스가 중간에 이제 데려온 놈들 새롭게 뭐 가세해가지고 미드필더 쪽에 몇몇 자원들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리그에서 굉장히 좀 고전하는 양상들이 있죠. 약체인 이제 뭐 레가네스, 또 알라베스가 물론 올 시즌 돌풍이긴 합니다만 그런 팀들 만나서도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이게 그나마 알라베스 아니 라스팔마스가 뭐 해볼 만한 부분은 일정이 좋아요. 일정이 지금 어쨌든 3-4일 간격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이거 리그입니다. 라리가 리그고, 리그인데 지금 주중 경기잖아요. 목요일 경기잖아. 근데 라스팔마스는 지난 21일에 경기가 있었고 21일에 그죠? 토요일에 경기가 있었고, 빌바오 같은 경우 24일에 있었어요. 24일.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지금 빌바오의 일정이고, 또 30일날 또 있어요 이거 경기하고. 그러니까 일정상으로는 지금 라스팔마스가 훨씬 더 여유 있는 일정이긴 하다. 거기다 이제 라스팔마스 원정이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2점대 배당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또 베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측면 쪽에 사바리나 바르트라, 전방에 이제 또 빅토르 호키에 바르셀로나에서 넘어온 놈이죠. 또 미드필더 쪽에 윌리엄 까르발료, 이런 주전급 선수들이 이미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타이트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상자들만 좀 라스팔마스 수리진에 대한 붕괴, 또 경기력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봤을 때 베티스가 유리한 경기긴 맞으나 일정이 걸린다. 경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거기다가 리그에서 제일 빡센 원정인,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라스팔마스 원정이라는 부분, 이런 경기 이제 뭐 무縁무나. 그래도 라스팔마스가 뭔가 홈에서 첫 승을 올리기에는
이거를 안고 첫 승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무앤무 내지 베티스 승무 사이즈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무를 끼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경기를 그냥 이 부상자만 보고 수비 박살났네고 베티스를 찍기에는 일정이 너무 좀 빡세. 베티스가 90분 내내 좋은 강도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은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전반 버리고 후반에 승부 본다던가 그러면 이제 뭐 무가 뜰 부분도 있잖아. 지고 있다가 동점 만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배팅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고요. 로마 대 이제 빌바오. 로마 대 빌바오. 어서 오세요, 형님들. 요 경기도 일단은 뭐 부상자 먼저 보면은 로마 같은 경우 잘레브스키 계속해서 빠져 있고요. 여기 엔조르페, 또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또 직전 경기에 부상을 당했죠. 로마의 또 간판이고, 측면 쪽에 이제 살레마커스, 또 이제 뭐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뭐 준수한 윙백이든 뭐 윙이든 설 수 있는 자원들, 뭐 기존의 결장자들 이고 대부분이 펠레그리니가 이제 추가로 다친 자원인데 빠진 게 아쉽긴 해요. 확실히 중요한 자원이고 로마에서 뭐 핵심이잖아. 이 정도고, 빌바오 같은 경우는 중앙 수비 쪽에 예레이 알바레즈 주전입니다. 진작에 좀 빠져 있었고, 그리고 산세트 2선 쪽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꼭지점, 산세트가 빠졌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좀 창의성을 불어넣어준 자원이에요. 득점력도 있고 올 시즌 7경기 3골. 어쨌든 요 선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걱정이긴 하다. 원래는 뭐 무니아인이나 이런 애들이 백업이었는데 지난 시즌 끝으로 빌바오를 떠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네, 솔직히. 뭐 조금 더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그냥 중앙 미드필더, 얘는 좀 2선인데 중앙 미드필더 자원 놓고 공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뭐 빌바오 같은 경우 뭐 니코 윌리엄스나 이나키 윌리엄스 같은 이제 야생마 측면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을 뭐 역습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로마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우디네세전에 감독 교체, 저기 데로시 감독, 로마의 또 레전드, 이탈리아의 레전드 데로시 감독을 경질하고 이반 유리치 감독을 대체 뭐 후임으로 데려와서 3대0으로 좀 승리를 가져가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은 현지에서는 별로 이 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해. 왜냐면은 데로시는 진짜 로마에 거의 뼈를 묻은 선수잖아요. 뭐 데로시가 한창 잘 나갈 때, 근데 맨유 퍼거슨 있었을 때 그때도 뭐 맨유에서 막 데려간다 했는데 데로시가 난 그딴 클럽 안 간다. 난 여기 씨발 뼈 묻을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 팬들이 토티 다음으로 못 죽고 엄청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그 감독인데 금방 잘라버렸잖아.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고 올 시즌 몇 경기 안 했는데. 유리치 감독이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다 한들 현지 팬들의 어떤 그런 보이는 시선이나 뭐 몇몇 팬들은 경기장에서 응원 보이콧도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아직까지는 조금 팬들의 신뢰도를 사진 못했는데, 어쨌든 출발 자체가 괜찮고, 빌바오 같은 경우도 지금 라리가에서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게 저기 세리에 같은 경우 지금 일주일에 한 경기씩 계속해서 좀 치르고 있는 반면에, 라리가는 좀 전에 저기 라스팔마스랑 베티스 경기 보셨듯이 지금 뭐 주중 경기가 계속 있어요. 여기 중순부터 해가지고 16일 빌바오 일정, 20일, 22일, 25일 오늘까지 지금 뭐 이틀 3일 만에 차고 있어. 지금 죽어나고 있어. 그 와중에 빌바오가 3연승을 거두면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이런 유럽 대항전, 이거 유로파잖아. 또 로마의 또 원정, 빌바오 같은 경우 유로파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로마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빌바오 입장에서 공격 쪽에 산세트 좀 빠지는 것도 좀 크고, 그나마 이제 공격 쪽에 니코 윌리엄스가 지난 경기 부상을 털고 바로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햄무 찍어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햄무 정도? 로마도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전반에서의 화력 자체는 원래 데로시 때도 괜찮긴 했어요. 귀신같이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찬스를 날려먹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승? 뭐 햄무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빌바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언어버 굳이 보면 언더.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더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 넘어가고요. 아약스 대 베식타스. 여기 이제 듀르키의 팀이고, 아약스 이제 다 아시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또 유로파 경기인데, 이 원래 베식타스가 옛날에 반대 개꿀이었거든요. 옛날에 귀네슈 감독이 있었을 때는 몇 년 전에
뭐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베시타스가 이 유럽 대항전은 꾸준하게 그래도 진출을 했는데 유럽 대항전만 나오면 그냥 개박살 나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제가 그 노가웃 스테이지 때부터 베시타스가 올 시즌 보강 전력적인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게 해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뭐 루가노 상대로 원정에 3대3 홈에서 5대1로 박살을 내면서 유로파에 이제 합류를 한 부분이고 올 시즌 리그에서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보강을 많이 했어요. 베시기가 지금 리그 4승 1무야. 그죠? 뭐 페네르바체랑 갈라타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올 시즌 그 터키 쪽 슈퍼컵 있죠. 뭐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이제 커뮤니티 실드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갈라타사라를 5대 떡으로 대파했던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아. 임모빌레 임씨가 일단 여기 가 있고 라치오 주포였던 하파 실바나 얘도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잘했죠. 우드오카이 작년에 아웃국 주전 샌백이었고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이제 한창 발렌시아에서 오래 뛰었었고 뭐 더 옛날로 가면 아스날에 있었던 놈이고 또 무스라티 얘도 이제 저기 포르투갈 리그에서 브라가였나? 잘하던 놈 또 작년에 겨울에 임대해서 올 시즌 완전 이적했고 라시차 같은 뭐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도 노리치에서 뛰었던데 옛날에 강등 시즌에 이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일단은 뭐 주전 라인업에 올 시즌에 11명 중에 한 7명은 바뀌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한 7명 바뀌었어. 얘들 다 주전급이고 감독도 새로 또 그 나겔스만 그 수석 코치인가? 어시스턴트 코치? 그러니까 또 부임을 해가지고 뭐 호전적인 축구를 또 이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 않긴 한데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엄대엄이야. 엄대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골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한두 골 싸움 승부인데 베시타스가 어쨌든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 대항전 그 노가웃 스테이지 마지막 루가노와 홈 앤드 원 어웨이 그 게임에서도 그렇고 원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시기하긴 해요. 직전 리그 경기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트라브존스 상대로 상대가 퇴장인데도 1대1 무승부에 좀 그치긴 했었고 루가노 원정에서도 뭐 비슷비슷하게 싸우다가 3대3 무승부를 뛰었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아약스 원정인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약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아약스도 뭐 베르하이스나 이런 핵심 자원들 좀 누수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무엠무 쪽으로 보겠습니다. 1대1 아니면 2대1 그 정도 느낌? 언어버로 찍을 거면은 이게 1대1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바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오바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전체적인 사이즈 면에 있어서 양팀 다 뭐 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오바로 보겠습니다. 1대1만 아니면 오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이 정도 보고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풀젠 여기 이제 체코 리그고 프랑크 이제 다 아시는 독일 리그죠. 마찬가지로 유럽 대항전 경기고 요건 뭐 프랑크 승의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랑크도 주전 키퍼에 대한 누수 케빈 트락 골키퍼가 오늘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풀젠 같은 경우도 지금 리그에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5승 2무 1패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합니다만 당장 그 프라 슬라비아 어제 있었던 뭐 슬라비아 프라나 스파르타 프라가 지금 뭐 1위 2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또 풀젠이 유럽 대항전에서 독일 팀을 만나서 재미를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한테 뚜까 맞긴 했어도 대체로 독일 팀도 만나서 실점도 많이 하고 어려웠던 경기들이 막 거의 전패인가 그래 독일 팀 만나서 프랑크가 올 시즌 뭐 공격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 이제 뭐 마르무시나 또 이집트의 마르무시나 아니면 이제 파리에 있었었던 이제 에키티케 뭐 이런 애들의 지금 공격력이 지금 상당히 잘 터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라 그리고 프랑크 승에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프랑크 승에 마인승까지 언오버 패스. 토트넘 경기는 마인승 보고 넘어갈게요. 토트넘이 당장에 올 시즌 어쨌든 우승을 하려면은 트로피 하나씩 든다고 입 털어놨으니까 이런 경기 또 잡으려고 당연히 들 포인트고 옛날에는 이 토트넘이 그 유로파 막 컨퍼런스 리그였나? 거기서 그냥 뭐 비테스 막 이런 팀들한테 홈에서도 개떡 실신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버리는 느낌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본인들도 알아요. 사실상 이게 컵 대회 말고는 우승할 게 없다. 그나마 리그컵보다는 이 유로파가 낫지 않겠습니까? 유로파가 또 챔스에서 떨어지는 팀도 없다 보니까 토트넘이 여기서 그래도 나름 세요. 유로파 팀들 중에서 토트넘이 거의 뭐 우승 후보 중 하나. 로마, 뭐 맨유, 라치오,
뭐 소시에다드, 뭐 프랑크푸르트, 뭐 빌바오 요런 선에서는 토트넘이 굉장히 또 매섭잖아. 그래서 이런 경기 뭐 마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리옹 대 올림피아코스, 요거는 그냥 오바 보겠습니다. 요거 또 유로파고 올림피아코스 진짜 그리스 팀인데, 이거 어쨌든 간에 리옹 쪽을 사실 보기도 어떻게 봐. 지난 경기 마르세유 마르세유 시작하자마자 퇴전당했는데 3대2로 졌어요. 올 시즌 리그에서 최악의 스타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리옹이고, 야 어떻게 퇴장당한 팀한테 아니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퇴장당했는데 3골을 쳐먹고 지냐 홈에서. 이거 말이 돼? 3.5 언더바트만? 진짜 어이가 없어. 그나마 이긴 경기도 스트라스부르 3대1로 지고 있다가 약간 주작틱하게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죠. 물론 강팀들은 올 시즌 리그에서 이미 많이 만났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려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력은 이게 9월달 들어서 9월 중순부터 어쨌든 리그가 재개가 됐잖아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결과가 좀 안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력은 뭔가 이길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따라오니까 이거 리옹 찍기도 뭐해, 올림피아 찍기도 뭐해, 승패는 좀 그렇고. 어쨌든 리옹의 수비적인 지금 실점들은 계속해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공격 쪽에서의 찬스들은 그래도 뭐 직전 경기,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 오바 보겠습니다. 넣을 것 같은데 먹힐 것도 같다. 그래서 오바만 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올림피아코스 쪽에 이제 최전방에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 주포 쪽에서 부상자들이 있는 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올림피아코스가 실리적인 축구로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서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다. 주력으로 못 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셀타비고 대 이제 AT 마드리드. 이것도 이제 라리가 리그 경기고, 경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포인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셀타비고 일단 민게사 빠집니다. 민게사가 사실 그렇게 잘한 놈이 아닌데 올 시즌에 얘도 무슨 약을 먹고 들어왔는지 벌써 2골 3도움이에요. 상당히 순도 높은 킥을 보여주면서 얘가 이렇게 킥이 좋았나 싶어.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었는데 상당히 좋은 폼을 측면 쪽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 빌바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부상당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셀타가 빌바오 원정에서 뭐 무난하게는 아니고 어쨌든 패배를 했었던 부분이고, 예정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 꼬마 같은 경우 이제 아스필리쿠에타 뭐 없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이나 얘가 빠지면은 고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간에 백업으로 들어오는 놈이 막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지만 오늘 어쨌든 르노로망이 선발로 좀 다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꼬마 같은 경우도 라리가는 왜 이렇게 일정을 빡세게 했는지 몰라. 뭐 16일, 20일, 23일, 그리고 오늘 26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이 있어요 주말에. 그래서 지난 라요전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주전으로 올 시즌 분류되고 있는 측면 쪽에 리켈메 뭐 이런 애들 그냥 아예 풀 휴식입니다. 거기에 뭐 지난 경기는 라요전에는 이제 센터백 쪽에 르노르망이나 아니면 호세 히메네즈 같은 주전급 자원들 또 빠졌었죠. 하면서 로테이션을 계속 좀 돌려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조금 변수입니다. AT 같은 경우 당장 주말에 마드리드 더비 있어요. 홈에서 펼쳐져. 또 레알의 은바페가 빠졌잖아.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경기, 꼬마 입장에 당연히 그 경기에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부분이고 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부분 말씀드리지? 그리고 이 셀타비고 그 히랄더스 감독이 작년 중후반쯤에 부임을 새롭게 그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 대신 부임을 했는데, 이 감독이 부임 이후 홈에서 무패입니다. 제가 정확히 전적이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개막전 알라베스 전에 이 기록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4승 2무인가? 5승 2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이후로 뭐 3승을 더 했으니까 한 뭐 7승 2무 정도 되나 싶은데 지금 홈에서
그죠? 이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홈에서. 거의 뭐 전승에 가까운 홈에서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에 셀타비고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사실 제가 셀타비고의 공격력은 좋다, 나쁘지 않다, 이 강등권에 있었을 때도. 근데 골이 안 들어간다. 근데 막판에 이 감독이 부임하고부터 셀타가 그 원래 넣을 것들 다 넣어주는 느낌으로 갖고, 올 시즌에는 역시나 뭐 결대로 화력이 지금 터지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약점은 수비예요. 제가 지난 오사수나전 이후부터 셀타비고의 수비적인 약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경합 상황에서 일단 약해요. 애들이 꼬꼬마들이 많아 여기. 그러니까 뭐 몸싸움이나 좀 중원에서 싸워줄 자원들의 조금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속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피지컬이 약해요. 피지컬이. 축구는 잘해. 잘게 잘 만듭니다. 근데 신체적인 능력이 약해요. 경합, 속도. 지난 경기도 니코 윌리엄스가 빠졌던 빌바오인데 이나키 윌리엄스한테 그냥 측면 털리면서 야 그냥 툭 치고 달리니까 그냥 뭐 한 1m가 벌어지더라고. 거기서 또 골도 먹었고, 세 골 다 경합 상황. 공격수들은 뭐 1대1 찬스고 아니면 컵백에서 1대1, 그러니까 상대 수비 경합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 수비랑 경합 상황에서 다 들어갔어 셀타가. 그런 상황에서 셀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기세까지도 결정한 상황에서 꼬마가 유리해 보이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전 주말에 있는 게 좀 걸린다 진짜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화력은 셀타가 좀 인정할 만하긴 한데, 어쨌든 꼬마 같은 경우 또 주전 수비수들이 나올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합 상황에서 뭐 꼬마가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니까, 저는 이거 마드리드 더비 전에 꼬마가 한번 승리를 잡고 갈 만하지 않을까. 꼬마 승 보겠습니다. 꼬마 승. 전체적인 경합 상황에서의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세롤로트 같은 애들이 또 힘을 줄 수 있겠죠 전방에서. 그래서 꼬마승 언어번 패스. 계속 오바긴 합니다 셀타비고 경기가.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언어번. 왜냐면 꼬마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주말에 그 마드리드 더비가 있으니까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키면서. 그래서 요 정도 보고